한룡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태용 원장님의 글입니다.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을 이전에 소개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우리는 이를 실행하기 전에 중국에서 그간 연구했던 수많은 무공과 도가호흡법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간다. 오늘날 격투기로서 중국 무술이 크게 효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다. 숨기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고 잡아가니까 그런 거죠. 최근에 법륜공, 발윤공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무술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고 치안이 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무술이 필수였다. 쉽게 말하면 어느 말에서는 강아지조차도 쿵푸를 할 줄 안다고 했다. 마적이 횡행하고 도적이 횡행하는 가운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술이 필수였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무술들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말로 대단한 고수들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연걸 같은 사람이죠. 폼으로 무술 수련한 외향적인 모양을 중시하는 조류로 흐르다 보니까 진짜 무술가들의 내력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고 맨날 격투기에 나와서 얻어맞고 패배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진짜 고수들이 나오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의화단은 난 때부터 의화단은 난 이제 약간 외국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동학처럼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예, 서태후가 이제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서양 열강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가지고 북경도 점령당하고 결국 그래서 중국이 망했죠. 예. 서양의 총칼로 맞서 싸우다 죽었는데 이후에는 공산당이 들어서고 나서 쿵푸를 탄압했다. 태극권이 유일하게 모택동이 지정을 해서 무술을 보급했지만 이전에 무술가들은 대부분 부잣집의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면 유산계층의 보디가드로 식객노릇을 하다가 무술을 자제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중국이 공산화 이후에는 이 무술계층들은 하나의 유산계급에 붙어 사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술 고수들이 자신의 종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무공을 단련해서 외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쿵푸는 도가 양생과 더불어서 호신을 위한 무술이 결합이 됐다. 기초에는 모두 몸을 움직이고 활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호흡을 당기고 뱉는가는 비결들이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연구되고 전수되었다. 나는 어려서 소린권과 당랑권을 배웠고 아버지가 가르쳐 시킨 거죠. 예, 이분이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고 맞을까 봐서.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서 팔괘장의 인물에서 빠괘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상이 있습니다. 한의원 진료실 보면 중국 정파 팔괘장의 정종인 손지군 노사의 문화에서 배사를 했고 무예를 배웠다. 하지만 내가 무술을 한다는 것은 무술의 무자도 꺼집니다. 이전 노사들의 대단한 무공을 어려서 보았기 때문에 몸 푸는 정도 무술에 시간을 보내서는 무술을 한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초는 어느 정도 알고 내 몸의 권시를 위해서 익혀왔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이 소개한 것은 중국 무술의 기초에서 도가의 양생 수련술이 결합된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체득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보신 손 노사님의 80세에 가까이 되셔서 8궤 64장을 시연한 모습을 소개해보겠다.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블로그에서 보시고요. 겉으로 보면 무슨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하겠지만 지금 잡고 하신 손 노사님의 무공이 거의 으뜸이나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동해천 선사의 제자인 정파 8궤장의 정정화유 4대 전인이다. 2000년도 이후에 한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손 노사님을 찾아서 한국으로 모셔서 제자들과 무술 배웠고 뱃살을 하고 정식 제자가 됐다. 매년 한두 번은 노사님을 찾아뵈었는데 난 하루는 이전 한국의 화교분들이 고수분들의 무공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내가 아마도 20세 정도 때의 이야기니까 아마도 50년 전이다. 화교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무술 대회를 했는데 마침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 각처에서 올라오는 무술가들을 기다리면서 하루가 가는데 부산, 대구 여러 군데에서 고수들이 모였다. 한국에는 화교 중에 대표적인 무술가가 태극 당랑파 임풍장 선생과 강경방 선생이 계셨고 대구에서는 소림 출신의 속가제였던 필사범이 계셨다. 천근여관 왕사 선생님도 유명했다. 그나마 한국 사람들 무예를 가르쳤던 것은 인천의 노수전 선생이 8교장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서울에는 이덕강 선생이 도장을 열어서 한국인들에게 무술을 전수했다. 당시 신촌도장에서는 이덕강 선생이 임품장 선생 앞에서 매화창을 시공을 보이는데 한마디로 허리에 용이 한마디 들려있으면서 허리가 요동치면서 창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차탄을 금치 못했다. 어느 노사는 매우 무거운 쌍돌을 들고 좌우로 원을 그리면서 웹보를 나가는데 그야말로 아마도 오늘날에는 가벼운 도관이 꽤 무게가 나간 대돌을 들고 철룡 원월도 같은 거죠. 그렇죠? 72근짜리 관운장이 썼던 거
휘두른데 바람소리가 윙윙거린다. 인천의 팔교회장 노수전 조사아들 노수덕 선생님도 당시에 무술대회에 참가했는데 도장의 한쪽에 기대는 꽤 높은 콩으로 만들어진 샌드백을 장으로 한 대 치니까 그 안에 콩들이 모두 튀어나와서 도장이 깔려있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그런 장을 한 번만 있으면 5장이 파열되고도 남을 정도의 힘이다. 쿵하고 도장을 울리는 정도로 격한 장을 뿜어냈다. 이덕강 노사는 그 콩을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하나씩 주어서 다시 샌드백 안에 넣는다. 내가 손노사님께 이전 선생님들의 무공 얘기를 손노사님이 나더러 한번 보라고 하면서 10원을 모신다. 배를 내밀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니 배가 부풀면서 허리둘레가 이전 노사들이 하는 것처럼 부풀어지는데 아마도 양손가락을 마주대고 원을 그려보면 나타나는 정도의 굵기로 허리 전체가 앞뒤로 부풀어 오른다. 비유하자면 허리 주위 아나콘도가 한두 바퀴 감싼 정도로 허리가 부푼다. 그만큼 횡격막을 부풀려서 숨을 들이마시는 습기를 몸에 가득 채우는데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무공을 가지고 계시다. 요즘 무술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장면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근육의 힘을 쓰는 정도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을 무술로 알지만 제대로 쿵푸를 익혔다면 이 같은 횡격막을 부풀려서 몸을 공처럼 만드는 기술을 익혔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쿵푸야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난 충분히 이해했고 이전 화교 노사님들 하는 무공과 방불하게 손지금 노사님 역시 진짜 무공을 익힌 것을 알 수가 있다. 무공은 얼마나 호흡을 당겨서 몸에 가두었다가 이를 순간적으로 뱉어내면서 장으로 혹은 권으로 쳐내면서 기운을 전달하느냐 관건이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일반인이나 암 환자들의 건신을 위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무공 기초를 몇 가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일부러 이분이 이 글자가 안 보이겠다 해놨더라고 보니까. 첫째, 걷는 걸음을 한번 익혀보자. 그냥 앞뒤로 한번 걸어본다. 다음에는 허리를 낮춰서 걸어본다. 이때 허리선을 폈을 때 몸에서 20cm 정도의 낮은 위치에서 걸음을 걸어본다. 단전이 배꼽 아래에 있죠. 그래서 몸을 좀 낮추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으면서 허리를 요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고 20cm 낮춘 선으로 그대로 걸어본다. 이렇게 걸음을 걸어보면 무릎 관절이 다 펴지지 않는다. 서서 걸을 때는 무릎 관절이 다 펴지지만 이렇게 자세를 낮추어서 걸으면 무릎 관절이 다소 구부러진 채로 고관절의 움직임이 더 커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무릎 관절을 다 피면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걸음걸이가 만들었다면 호흡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숨이 절로 배에 들어가고 발의 중심 부위가 들리게 된다. 마치 독수리가 토끼를 채가듯이 발의 앞뒤꿈치만 딛고 중간이 비어있게 되죠. 이것을 뭐 조응이라고 했나요? 새 부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실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기운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동작이 익숙해져서 즉 허리를 낮춘 채로 위와 아래가 자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일직선을 건다면 반드시 복부에 힘이 주어지고 발은 중공, 가운데가 비는 거죠. 예. 약간 아치를 그리면서 가운데가 비면서 땅을 잡아당기듯이 힘이 주어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직선을 걷는 것이다. 이는 좌우 다리가 넓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직선을 걷는 방법으로 약간 모델이 이렇게 걷죠. 예. 모델은 이제 펴서 걸으니까요. 다리를 이렇게 걸으면 고관절이 좌우로 회전하게 된다. 일반인은 이건 약간 동물의 걸음이랑도 좀 비슷하죠. 동물이 약간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걷죠. 예. 일반인의 걸음 고관절은 제 위치에 있으면서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 방법은 고관절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영상으로 소개할 테지만 여러분은 이 글의 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필요 있다. 많은 구결, 무공 비결을 내가 써준 것인데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만다면 이 간단한 보법 하나로도 몸에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순환할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릎은 나아가되 펴지지 않고 발끝은 멀리 나가지 않고 무릎선에서 약간 앞으로 나오는 정도로 걸은다. 발이 멀리 안 나가게 되면 고관절과 중심부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몸 관절들이 열리고 기가 순환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